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표현은 원어민이 자주 쓰는 생활 일본어 중에 부사편입니다.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명사 배우고 그 다음 형용사, 그 다음 동사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좀 밀려나게 돼요. 더군다나 이 부사라는 녀석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도 제대로 활용을 못 시키는 판국에 부사를 배우고 앉아있을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 부사도 알고 보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오늘은 딱 10가지만 공부를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다뿌리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사예요. 듬뿍. 그래서 충분한 모양새를 가리킵니다. 저 치즈 좋아하거든요. 치즈 듬뿍 뿌려주세요. 이럴 때 치즈 다뿌리 카케테 쿠다사이. 이거는 꼭 음식에서만 쓰이지 않고요. 이게 충분한 모양을 나타내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시간 충분히 있어 이럴 때 시간 다뿌리 아르카라네. 다뿌리는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다마다마입니다. 이거는 마침, 어쩌다,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하는 중에 반 친구 2명이 남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야 같이 와 이럴 때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난 것 뿐이야 이런 표현 다마다마 아따다게. 그래서 이 다마다마가 앞에 오면은 뒤에 나게라는 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예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원래 오기로 한 애가 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겠거니 하고 있는데 나타났어 그 녀석이. 뭐야 안 온다더니. 그랬을 때 아니야 그냥 어쩌다 들른 것 뿐이야 이런 표현 다마다마 요때입니다 나게.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합니다. 지진 났다던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출장 중이었어요. 다마다마 소노토키 출조 데시다. 세 번째는 나이다이라는 부사입니다. 2가지 의미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대체로, 대강, 대충이란 뜻을 가져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도 대강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선생님 얘기 대충 알겠어요. 센세이의 하나씩 나이다이 와카리마시다. 또 이게 다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애초에, 애당초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맨 앞에 붙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 애초에 왜 비밀로 했던 거야? 라는 문장에서 나이다이 나한테 나이쇼니 시대다노?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나 문맥을 잘 살펴보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작가리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는 걸 뜻해요. 왜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작가리 시테르 히도라든지 작가리 모노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상태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작가리 수루라고는 하진 않고요. 시테이르입니다. 그녀 걔 아주 자기 거 잘 챙겨 깜찍해 이럴 때 가노죠 작가리 시데마스. 또 이 작가리가 쓰여진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은 뒤에 시데이루가 붙거나 아니면 토가 접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빈틈없이 철저하게 본인을 좀 정당화시키더라고요 라는 문장에서 작가리도 지분의 것도 세도가 시데마시다. 당연히 시데이루라든지 토 없이 작가리만 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뭘 나눠주고 있어요. 가보니까 학생만 준대. 받고 싶잖아. 그래서 학생인 척하고 챙겨왔어요 라는 문장에서 학생의ふりして 작가리 모라떼 기마시다. 5번째는 토니카쿠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좌우지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수능도 끝났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얘기 안 하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죠. 자, 내일 시험이니까 어찌됐든 공부할 수밖에 없어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아시다 시겐다카라 토니카쿠 벤kyōするしかない.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니카쿠 야세타 히토와 히켄 데스.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살 빼고 싶은 사람은 꼭 보세요 라는 뜻인데 이게 이야기하던 도중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전단지에 갑자기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동영상 제목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토니카쿠는 이런 거죠.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됐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살 빼는 거야.
저는 일 특성상 아침 기상이 좀 이른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날 좀만 늦게 자도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 너무 졸려요. 그럴 때 토니까 그 내문에 제가 처음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배웠을 때 그 다음에 근육통에 시달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물어보잖아요. 어때? 좋아? 막 이런데 토니까 그 있다. 모르겠어. 그냥 아파. 여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의미는 몽땅, 죄다, 남김없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샥 다 걷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 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포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힘을 내서 견디게 되잖아요. 저한테 그 포상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별거 아니지만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 또 와인 한잔 하면서 주말 저녁에 영화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한때 아팠을 때 모든 걸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그럴 때 その時すっかりやる気失って 두 번째 의미로는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인사말로도 쓰이죠. 이제 완전히 가을 다 됐네요. 이럴 때 뭐すっかり秋になりましたね. 때가 후유다와. 또 많이 쓰는 게 깜빡했어요. 깜빡 잊고 있었다.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すっかり忘れてました. 일곱 번째는 기또입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분명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단정적인 추측이나 결의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그거 꼭 갖고 와라 라든지 너 약속 꼭 지켜 이럴 때 쓰지 않습니다. 친구가 키우던 거북이가 집을 나갔어요. 걔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야.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그때 꼭 돌아올 거야. 기또 가이때 그래요. 거북이 잃은 친구 위로해 주려고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북악 스카이웨이나 가자 이랬더니 애가 또 가을을 타나 봐. 가지가지하죠. 나 그 사람과의 추억의 장소에 가면 울 것 같아. 私彼との思い出の場所に行ったらきっと泣いちゃうと思う 라고 청승을 떨 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요호도입니다. 이건 정도가 심할 때 쓰는데 상당히, 꽤, 어지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호도랑 욕보도는 의미 같습니다. 회사 면접 보러 갔어요. 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리는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굉장히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어.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이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진짜 되게 자신 있나 보다. 상당히 자신 있는 모양이야 라는 표현으로 욕보도 지신가른잖아요. 어떤 친구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 혼자 있는 시간에 잘 견디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런 친구한테 혼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있어 라는 표현으로 히토리데 있다 호가 요호도 마시나 토키 뭐 아래요. 이때 요호도는 사실 상당히 어지간히 보다는 훨씬이라고 해석해주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또 많이 쓰는 문형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문장만 좀 덧붙일게요. 평소에 말을 정말 고상하게 하고 상스러운 말 전혀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야 대박 걔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나가 뒤지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이 표현입니다. よほどのことがない限りそんな言い方しないと思うよ. 아홉 번째는 오소라쿠입니다. 이것은 타붕이라고 하는 부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타붕보다 살짝 더 정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필시라고 해석을 하고 기또보다 살짝 더 약한 추측이랄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이 오소라쿠를 쓰는 문장에서 뒤에 따라 나오는 형태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이겠지요. 뭐뭐일 것입니다. 라는 추측 형태가 붙게 돼요. 창밖을 보니까 비가 막 오고 있어. 그칠 생각을 안 해. 그럴 때 아마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오소라쿠 아메가降り続けると思います. 이 오소라쿠는 타붕보다 조금 더 정중하다 보니까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높임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1호로 된 간판을 보고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글자 저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それ 오소라쿠 마치가이 되쇼. 그 아마 틀린 거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부사는 고소떼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이 된 사람이나 단체, 사물 모두 빠짐없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동경 관광을 시킵니다. 잘 모르니까 시부야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외국인이 빠짐없이 모조리 모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라는 설명을 할 때 가이코쿠진가 고소떼 아츠마르 관광 스포트 데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시카이를 합니다. 여자친구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알아들었어? 요새 다 산다는 그 화장품 알아? 라는 그 문장이 사이긴 민나 고소떼 갓데르 코스메 시떼르? 근데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얘기를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고 계실라나? 근데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여기서 빨리 끝내야겠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今日も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じゃ、またね